선박을 실은 도크가 부양하기 시작했다. 물이 빠지고 이제야 작업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보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기 힘든데 정말 잘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잘 반목이 안 놓일 수도 있고 좀 이게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배는 정말 정확하게 잘 올라갔어요. 그 실 작업하면 되게 작업을 하고 되게 뿌듯하네요. 예. 150여 개의 받침목 위에 정확히 오른 선박.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8일간 정기검사와 수리를 진행하게 될 만톤급 동방 에이스호. 포항에서 거제까지 철판을 수송하는 선박이다. 선박의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선박은 검사 항목만 수백 가지에 이를 정도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전기 설비, 각종 유압 설비, 그다음에 타이타닉호에서 보셨듯이 구명정하는 배가 침몰했을 때 작은 배를 타고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설비, 그다음에 육상에서 말하는 소방법에 적용되는 소방 설비, 그러니까 전기, 소방, 구명 적용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수리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작업. 선박 내에 차있던 물을 빼주는 것이다. 선체 외부의 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이 작업은 바람스 탱크 안에 물 들어있는 거를 완전 다 빼는 겁니다. 화물을 싣지 않은 선박은 가벼워서 안전 항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선박이 무게중심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밸러스트 탱크다. 이곳에 물을 채우면 배가 가라앉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밸러스트 탱크의 배수구는 총 17개. 여기다 보라가 펴지거든요. 일일이 찾아서 물을 빼줘야 하는데 기름 탱크 입구와 혼동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밸러스트 탱크에 차 있는 물의 양은 3,000여 톤. 물을 빼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 그 사이 작업할 곳은 뱃머리의 닷줄 보관소. 항해 시 275m의 닷줄이 보관되는 곳이다. 이곳 청소는 꼼꼼한 작업이 필수라 여성 작업자의 몫이다. 작업 준비는 옷을 겹겹이 챙겨 입는 것이다. 지금 요 입은 것만 한 100개 입고 한 7, 8개 입어요. 옷 많이 입었대. 내가 옷 작게 입으면 옷 다 버리고 하니까 다 들어오는데. 닷줄 보관소 청소는 보통 8명이 한 조로 이루어진다. 그중 닷줄 보관소 내부로 들어가는 인원은 단 3명. 좁은 입구를 겨우 통과하고 나면 또다시 5m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다. 이게 바다에 이제 들어갔다 있으면 이 앙카 사이사이에 이 진흙 같은 오염 물질들이 들어가지고 이 차곡차곡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중간에. 이게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오면.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털과 진흙이 쌓여 돌처럼 굳어진 상태. 사람처럼 점도가 있으니까. 게다가 사방이 막힌 공간. 한여름 낮 기온 그 이상이다. 사우나야, 사우나. 일 안 하고 있어도 사우나. 내 자체가. 그러다 보니 금세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오물과 엉켜 굳은 철판을 떼어내기도 쉽지가 않다. 어렵사리 걷어낸 철판 밑으로는 진흙과 바닷물이 섞여 흙탕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두 뼘 남짓한 공간으로 들어가 사람 손으로 일일이 퍼내고 닦아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외부와 차단된 채 입구로부터 5m 아래에서 계속되는 작업. 그렇다 보니 허리 통증에도 체감온도 40도의 더위에도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땀 한 번 닦아내는 것으로 휴식을 대신한다. 네 시간 동안의 작업 끝에 지난 1년간 쌓인 퇴적물을 말끔히 씻어냈다. 그 양만 해도 4톤. 이 오물은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지정된 곳에 버리게 된다.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된 노동을 이겨내는 이들. 덕분에 안전한 항해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 일하실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와서 하면 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 처음 댕겨봤어요. 저희들이 일을 안 댕겨보고 개론해하고 처음 일하는데 하면 다 합니다. 청소하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청소 하니까 들어가고 힘들어야 하면 냄새 많이 나지. 옷에 끼 들어가야 되지 이러니까 옷도 많이 입어야 되지 힘들어요 하는 게. 저도 어쩌겠습니까. 청소는 선박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새로이 페인트 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체 외부 세척 작업이 필수다. 선박이 정박해 있거나 낮은 속도로 항해할 시에는 조개류나 이끼 등이 달라붙는데 이것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선박의 높이는 20m. 아파트 7층 높이의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다 고압의 물이 시야를 가릴 수 있어 매 순간 긴장을 놓칠 수 없다. 선체 외부를 씻어내는 일은 선박의 미감뿐 아니라 운항의 효율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배는 서비스 스피드가 10노트입니다. 가장 적은 연료로서 많은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비스 스피드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 스피드가 밑에 조개 껍질이 달라붙으면 약 20%가 감소가 됩니다. 연료가 20%가 경제성이 없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선체에 달라붙은 이물질 때문에 운항 속도가 줄고 운송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선주의 연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렇다 보니 세척 작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인 고압 세척 방식은 이물질이 잘 떨어져 나가는 장점만큼이나 고충도 크다. 배 밑부분을 세척하는 작업은 더욱 고되다. 배의 위쪽보다 많은 양의 조개류가 달라붙어 있는 데다 작업 공간의 높이가 약 1.5m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꾸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머리 이제 안 대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머리를 옆으로 딱 숙여갖고 아니 허리를 약간 숙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힘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든 자세로 축구장 반만한 크기의 배 밑을 빠짐없이 세척해야 한다. 이렇게 고압의 물 세척으로도 말끔히 제거되지 않은 조개류들은 일일이 찾아내 긁어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홍합. 이끼나 따개비와는 다르게 홍합이 주로 몰려있는 곳은 따로 있다. 배가 높은 속력으로 항해 중일 때에도 물살에 쓸리지 않는 곳. 이게 시체스인데 배수가 배 안으로 들어가서 냉각수 역할도 하고 바라스트 배 뒤틀린 그 잡는 역할도 하는데 바다는 걸러주는 그 정화가 안 되니까 이 정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찌꺼기나 쓰레기나 이런 조개류들이 유입 안 되게 선내로 유입 안 되게 그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보기만 해도 짐작할 수 있는 홍합의 이야기. 내부 청소를 위해 덮개를 떼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역시나 내부엔 홍합이 가득 찼다.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한 홍합은 빠짐없이 제거해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긁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시체스트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다. 좁다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협소한 공간. 움직일 때마다 펄과 홍합이 몸에 달라붙는다. 한 시간이 넘게 작업은 계속됐지만 퍼내도 계속 나오는 홍합들. 쏟아져 내린 홍합만큼 고단함이 커진다. 이 안에 오래 계시면 답답하진 않으세요? 뭐야 또. 답답해도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맡아서 해야 돼. 청소를 마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온 작업자. 이제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나마 오물들을 씻어내며 한숨 돌린다.